네, 사립 유치원 어디를 가야 할까요? 가까운 집 근처에 가는 것이 좋을까요? 사립 유치원 요즘에 참 문제가 많은데요. 사립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사립 유치원에 들어갈 원아들이 있는 가정, 이 동영상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원아의, 유아의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삼촌, 이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립유치원. 이런 유치원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유치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가지 말아야 될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이 관리직이 많은 유치원이 있어요. 유치원 수에 비해서 이사장, 설립자, 원감, 원장, 원감 이렇게 관리직이 유치원 원화의 수에 비해서 또는 교사에 비해서 턱없이 많은 유치원은 꼭 문제가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은 아주 오래된 유치원일수록 개인 건물이거나 또는 개인이 직접 그 유치원을 짓고 또 거의 소유해서 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유치원일수록 거의 족벌체제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또 동생, 아들이 설립자, 원장, 원감, 또 조리사, 영양사 거의 하고 있고요. 관리실장, 행정실장 명목으로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직이 너무 많다 하는 유치원은 일단 선택해서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치원에 따라서 원장이나 원감 정도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관리직이 많고 특히 원장의 급여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지출되는 유치원인 경우에는 또 문제가 있거든요.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 관련 행정청에서 직접 호봉에 따라서 그 급여를 지급하고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원장의 경우에는 거의 교육 지원청의 관리 사각지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원장이 턱없이 많은 연봉을 수령하고 있는 이런 것도 좀 문제고요. 그래서 일단 관리직이 너무 많다 하는 유치원은 피해야 되고요. 두 번째, 아이들의 등원과 하원, 등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 유치원이 선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확실히 구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차량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유치원 차량이 이렇게 등원할 때 보면 완전히 확연히 달라요.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원장이나 설립자가 직접 나와서 원장 차량에서 내리는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를 한달지 또는 함께 껴안아 주면서 포옹을 한달지 또 반갑게 마주하는 유치원은 그거는 틀림없이 선택해도 될 유치원입니다. 그러나 차량에서 아이들이 내려도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그저 이제 유치원 안에 들어오면 안내하는 정도에 그치는 그런 유치원은 별로 그렇게 썩 추천해 드릴 만한 유치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반갑게 아이들을 맞이하는 등원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실어주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하루를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등원할 때 아이들에게 유아들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유치원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원 집에 갈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집에 갈 때 보통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학부모들이 직접 데려오는 그런 유치원도 있는데요. 하원할 때 그냥 학부모들이 와서 데려갈 때 그냥 애들을 데려갈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조금 유심히 봐야 됩니다. 하원할 때는 항상 거기에 몇 시에
누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지 인수해 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명기를 하고 사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야 그 아이의 원화의 그 보호 책임 문제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지, 그런 통학 차량도 정확하게 누가 타고 또 정확하게 내리고 있는지, 이러한 문자 서비스가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서비스 또는 이러한 체크 사항이 꼼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유치원을 선택하면 틀림없이 바람직하고 좋은 유치원입니다. 셋째, 유치원을 선택하는 세 번째 기준은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보시면 됩니다.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보통 그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책무성 이런 것과 굉장히 그 관련이 있고, 유치원의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그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학생들, 유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문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뭐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심의기관인데요. 뭐 요즘에는 심의기관이나 뭐 자문기관이나 그 활동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에서 보통 학생들의 운영과 관련된 거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고요. 유아들의 창의적인 교육, 또 예산 결산 이런 부분들이 거의 유치원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사립 유치원장의 급여랄지 교사들의 급여도 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가 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거고요. 또 운영위원회 구성, 선출, 그리고 회의 내용 이런 것들도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기 초가 되면 보통 운영위원회 모집 공고를 하고 선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도 좀 현재 다니고 있는 학부모들, 원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운영위원회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셔서 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말씀도 나누고, 또 어떻게 그 월별 프로그램이랄지 월별 학교 유치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 이 내용을 한번 제안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제안도 해보시고, 또 실질적으로 유치원에 가셔서 유치원에서 화장실, 교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도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치원에 얼마나 관리직이 많은지, 또 적벌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유치원 원아들이 등원할 때 유치원 원장과 설립자 그리고 교사들의 그 원아들을 맞이하는 자세, 이거를 살펴보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유치원 선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멘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치원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